오늘 이란이 미국에게 본격적으로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위험해지면 투자고 나발이고 내가 자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제가 다뤄볼 얘기는 사실 제가 현황 얘기할 거면 방송할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거나 뉴스를 켜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런 뉴스가 처음 딱 떴을 때 어떻게 보면 속으로 궁금하지만 찾아보긴 귀찮고 알면 좋겠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미국이 뭐라고 하니까 미국이 착한 사람 같고 이란은 맨날, 특히 중동은 테러를 많이 하니까 저들이 보통 나쁜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만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른이 돼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알아보긴 귀찮은데 그거 알면 썰도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면 되게 좋겠다, 라디오 모드로라도 들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제가 알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중동에 대해 얘기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게 제 대학 시절에 그 교양 과목, 기초 필수 과목이라고 하죠. 그 과목을 담당했던, 특히 세계 관련해서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세 분 정도밖에 안 계시는 중동 전문가셨어요. 실제 9.11 테러 같은 거 나고 나서 한참 뒤있다가 우리나라에도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 초빙돼서 다니시고 이러셨던 교수님이 다행히 제가 이제 만나 뵙게 됐던 교수님이셔가지고, 이 세상의 미디어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중동에 대한 공부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되게 많구나라고 느꼈는데, 물론 중동이 옳다 선이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좀 다양하게 찾아봐야 이게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갖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마찬가지죠. 사실 미국과 이란이 싸우고 주로 그러니까 중동이 하는 것이 테러고 그 미국이 하는 것이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통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구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가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럼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는 왜 그렇게 방송을 할까요? 미국에서 방송하는 거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란과 미국이 왜 싸우는지를 알지만 사실 그동안 찾아보지 않으면 잘 다루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대체 왜 이럴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란은 중동에 속한 국가입니다. 중동이라고 하면 어디냐? 유럽의 동남쪽. 자, 유럽이 있으면 거기에 동남쪽. 여러분들은 이거를 좌우 반전해서 보시면 돼요. 동남쪽.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주로 석유가 나오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중동입니다. 대부분 중동이에요. 그래서 중동의 위치는 중자를 생각해서 어딘가 중앙인데, 그럼 어디 중앙이냐? 그게 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아와 유럽 사이.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유럽 밑에 아프리카가 있죠. 유럽 밑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 그쯤에 있는데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 자, 요게 딱 두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다. 그 다음에 석유가 많이 나온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올해로 이제 2020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이 됐기 때문에 벌써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섬나라를 죽일 듯이 미워하지만 죽일 듯이 미워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저도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민을 미워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는 정확히 미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특히 이란 입장에서 70년 전 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깔고 1950년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1950년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그때 당시에 일단 이란이라는 중동 국가 중에 한 국가는 일단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군주제였습니다. 군주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군주, 즉 단 하나의 혈통 또는 선거를 통해서 뽑긴 하지만 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권한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위에, 상위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거나, 또는 최소한 그 왕이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도 뭐 다른 직위가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왕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 대강 군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왕이라고 칭하지 않아도 뭐 군주, 왕, 뭐 그 비슷한 유사한 칼리프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어쨌든 이란은 그 당시에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1953년에 이란 총리, 즉 이란을 통치하고 있었던 총리인 한 분께서
그 나라에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석유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 석유를 기업들이 모두 생산 관리하고 이윤도 다 취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국유화하겠다. 국유화는 뭐다? 국가의 소유로 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를 국유화라고 하겠다는 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아니 기업들이 막 하고 있는 거 맘대로 국유화해도 되나 싶은데 이때 당시의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이란에서 나오는 석유지만 사실 자 어디 근처라 그랬죠? 중동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근처죠. 이때 당시 깡패 누구죠? 영국입니다. 자, 영국의 자본이 산업화가 이미 완료된 영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온 자본이 이란으로 들어와서 석유라는 에너지원을 발견하니까 그거를 영국 자본과 기업들이 석유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수출하고 하는 모든 이윤을 대부분 싸그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해서 아니 우리나라 국가의 자원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떠한 이윤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외국 자본을 휘둘려서 저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초강경책으로 석유의 국유화를 추진을 합니다. 뭐 약간의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념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게 옳다 안 그르다. 근데 일단 그걸 다 배제하고 이 국유화가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어느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께 와닿을 거냐면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어떤 지하 자원에 대해서 모든 이윤을 챙겨가고 있는데 국가가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과거까지는 1953년 이전까지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석유의 국유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영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영국은 그 자본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만큼 그리고 영국 자체도 이미 1950년대는 언제예요? 산업혁명까지 이미 일궈낸 이후에 엄청난 그 황금혁명기를 거치고 난 국가죠.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죠. 그렇다고 전쟁을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세계대전도 이미 있었고 1950년대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을 썼냐? 영국이. 그럼 뭐 기업들이 진짜 뭐 국제법을 가지고 이란이라는 국가와 싸웠냐? 그거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이 모든 이야기에 욕 아닙니다. 시발점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차라리 싸웠습니다. 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어난 방어법은 뭐냐면 물론 가타부타 말이 많지만 영국의 정보국과 미국의 정보국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하에 이란의 정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쿠데타를 모의합니다. 쿠데타가 뭐죠? 현 정권을 무력으로 뒤집어 엎는 건데 다른 국가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서는 그 국가에서 알아서 정부를 뒤집도록 누군가를 밀어주고 모함하고 막 이런 걸 하겠죠. 왜? 이란에 하필 그 총리가 석유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정보국과 미국의 정보국이 나서서 현재의 이란 정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추진을 합니다. 알아서 이란 정부를 뒤집어 엎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정이 들어서도록 그때 당시 군주제라 그랬죠. 이란이 갑자기 민주주의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원하는 방향도 아니겠죠.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국민이 선택하게 두고 싶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국유화와 같이 자신들의 국민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정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을 겁니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1950년대에 이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영국 정보국 일원도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자신들이 이윤을 취하고 있는 석유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란이 이란 석유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법상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이란 정부를 뒤엎으려는 쿠데타를 모의하게 되고 그걸 들키고 끝난 게 아니라 쿠데타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유화를 추진했던 이란의 총리는 실각, 즉 자리를 잃게 되고 이 영국과 미국이 밀어준 것으로 당시에 추정됐었던 이분이 이란의 왕이 됩니다. 네, 총리가 아니라 왕이 됐어요. 왕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감이 슬슬 오시죠. 왜 싫어하기 시작했는지는 슬슬 감이 오시죠.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이란 석유 국유화를 추진하려던 총리가 실각되고 나서 쿠데타로 인해서,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거를 통해서 또는 뭐 탄핵을 통해서 이런 절차 아니에요. 무력으로 통해서 실각이 되고 나서 이란의 왕이 자리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의 입김이 닿은 사람이 됐겠네라고 생각을 하고만 있었던, 즉 추정이었어요. 근데 이때 나중에도 다시 등장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이 왕을, 새롭게 자리에 앉은 왕을 따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총리가 석유의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당연히 이거를 미국, 영국 이런 서방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되찾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윤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풀었을 테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 총리의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얘기하면 새롭게 왕의 자리에 앉은 이란의 왕을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왜? 저 왕은 이란을 위한 왕이 아니야 라고 막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로 자꾸 심리적으로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나라랑 뭘로 치냐면은, 자, 일본을 따르는 왕을 우리가 계속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강경하게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과거에 1900년도에 비판하고 들고 일어나려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란의 새로운 왕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편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였냐? 반대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라고 하면, 여기가 약간 포인트인데, 이슬람 지도자인 그 호메이니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호메이니 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제가 이름이 하도 헷갈려서 써놨는데,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분이에요. 이슬람 지도자. 자,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항상 쉽게 설명해야죠. 자, 이란의 왕이 있는데 이슬람 지도자는 또 뭐냐? 이게 헷갈려요. 그냥 들으면서, 뉴스 같은 거 들으면서 넘어가 버리면, 아니 잠깐만, 이란의 왕인데 이란의 왕의 반대파가 이슬람 지도자인 건 또 왜, 지도자는 왕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슬람 지도자라고 말했을 때 그 이슬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교 이슬람 할 때 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지도자 이런 게 아니라 종교 이슬람의 지도자, 즉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종교에서의 어떤 가장 추대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지도자였는데, 그게 이슬람 지도자라고 등장을 하니까 이제 뉴스만 들어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란의 왕이 있고, 이슬람 지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서울라이트님, 교황 같은 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종교 개념에 있어서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약간 그쵸, 최고 권위자, 최고 추앙 받으시는 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심정적으로 지지해야 될, 즉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이 이슬람 지도자 자체를 굉장히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저 사람이 차라리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보다도.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누구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지도자를 지지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을 너무 압살하려던 게 눈에 보였던 게, 이 이슬람 지도자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란의 정부 요인 같은 게 아닙니다. 지도자라는 요인 이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 종교의 지도자인 겁니다. 근데 이 이란의 왕은, 이란의 새로운 왕이 들어선 이후에 이슬람 지도자를 추방을 합니다. 추방 사유는 1950년대 있던 일이에요. 추방 사유는 당시 이란 정부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이슬람 지도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프랑스 파리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딱 저 중간 정리를 한번 딱 해보자면, 1953년에 벌어졌던 이란의 쿠데타, 즉 총리가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주장 자체는 기업 걸 뺏어와서 우리나라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영국과 미국의 힘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새로운 왕이 왔어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구도가 어떻게 돼요? 서방의 권력에 심취한 파, 그리고 우리 국가를, 국민들을 위한 파, 이렇게 둘로 나뉘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이 정의다라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길을 이렇게 나뉜 거예요, 구도가. 자, 이미 여기서부터 반서방파와 그나마 뭐 서방 그런 거 상관없다파 정도가 나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방이라고 했을 때 서방에 속하는 것은 메인은 영국이지만 어쨌든 미국도 속해 있었어요. 이때 당시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이 중동에서 굉장히 따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지도자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그마저도 이 국가에서 정부가 추방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심이 작아요, 커져요. 그러니까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모함을 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괴적인 선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죽이던지 뭐 이런 폭력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반서방파, 왜 우리 종교의 지도자까지도 추방할 정도의 강력하게 우리들의 입막음을 하려는 이란의 국민의 입막음을 하려는 정부와 반정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1950년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1979년대로 약 20년 뒤, 25년 뒤에 또 다른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미 한번 골이 깊어진 반서방파, 실제로 이게 그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반서방파라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시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서방파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두 개의 파벌로 나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1950년대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쯤 흐른 뒤 1979년입니다. 벌써 현대랑 꽤 가깝죠. 겨우 50여 년 전밖에 안 돼요. 이때는 이란 쿠데타가 1953년에 있었고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란 혁명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기록에 잘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마치 유럽 세계에서도 겪었던 것처럼 이제 한 국가가 발전하면서 여성 인권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동안의 약자, 또 참정권이 보장이 안 됐던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권리를 얻었던 것처럼 그 중동에서 이란이 겪었던 가장 큰 혁명 중에 하나로는 이란 혁명이 1979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란 이슬람 혁명 또는 이란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혁명은 단순히 여성 인권 혁명 이건 아니고요. 그것도 같이 이루어졌지만 이 이란 이슬람 혁명 같은 경우에는 군주제를 폐지하길 원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혁명입니다. 진짜 혁명이죠. 유럽에서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혁명이 있었죠. 왕의 권한, 귀족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막대하다. 너희들의 권한을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놔라. 그러니까 의미는 돌려놔라지만 사실은 내놔라가 맞죠. 국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권리를 너희 왕, 귀족 이런 사람들 다 갖고 있었는데 다시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니냐. 너랑 나랑 다를 게 뭐야? 핏줄 뭐가 중요해?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의식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연한 권리를 갖고 오게 되는 절차가 생기는데 그 혁명이 바로 1979년 이란에서는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란 혁명은 왜 등장했냐? 이 이란 혁명은 왜 등장했냐? 자, 여기 때문에 사실 1950년대 때의 설명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과 영국의 그 총리를 실각시키고 쿠데타로 다음 리더를 앉히면서 자신들 영국과 미국의 입맛에 맞는 리더를 앉히면서 민주주의를 갖다 줬나요? 왕을 갖다 줬나요? 네. 민주주의를 갖다 줬나요? 왕을 갖다 줬나요? 왕을 갖다 줬죠. 왕을. 그러니까 이 안에는 미국, 영국 국가가 갖다 놓은 팔라비 팔라비입니다. 자, 편집? 네.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네. 팔라비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타부타 방식을 써가면서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왕조 자체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조를 앉혀놓고 그동안 요즘 우리말로 꿀 빨고 있었던 자기들 말 참 잘 들어주는 왕 앉혀놔서 꿀 빨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혁명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는 안 보겠죠? 나쁘게 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다른 나라의 일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는 게 단순히 군주제 왕을 몰아낸다, 즉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을 몰아낸다를 넘어서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란이라는 국가의 진정한 이득을 위해서는 저 왕, 즉 서방의 말이나 들었던 왕의 왕조를 몰아내는 것이 맞다라는 당위성까지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79년도에 있었던 이 이란 혁명은 왕을 몰아내기 위한 국민의 혁명으로 우리가 유럽사, 세계사, 한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떤 왕정, 잘못된 왕정 이런 것을 몰아내는 혁명 중 하나인데, 이 안에 녹아 있는 거는 그 왕조, 왕이 서방의 입김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말을 잘 듣는, 서방의 말을 잘 듣는 왕조를 몰아내고 진정한 이란을 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한다라는 당위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1979년의 이란 이슬람 혁명, 줄여서 이란 혁명이었어요. 근데 이 이란 혁명은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이슈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제가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는 해요. 하지만 이란 혁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이란 이슬람 혁명과 함께 여성 인권이라는 것을 거치레로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이 혁명에 참전이라고 하긴 뭐지만 참가하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참가하면서 진정한 국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성공적인 혁명의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0년대부터 1979년도에 있었던 이란 혁명까지, 이란 쿠데타부터 이란 혁명까지 사실 이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서방 국가가 계속해서 그 뒤에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야, 이건 진정한 이란 국가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미 1950년대부터 이때까지 1979년, 즉 1980년대 이란 사회까지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대한 반발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태로 이어졌고요. 참고로 이 이란 혁명도 늘 그렇지만 혁명에 앞장서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학생혁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세계사의 중동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란 혁명도 역시 시민혁명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요. 맨날 유럽 사회만 나오는데 중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그들을 위한 투쟁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979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결국에는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고 굉장히 권위적인 지도자인 왕이죠. 왕이 물러날 때, 제가 1953년에 있었던 이란 쿠데타를 얘기하면서 굳이 다시 한번 언급했던 이슬람 지도자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란 혁명이 성공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란이란 국가의 왕을 물러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주제를 뒤엎고 자신들이 어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 돼요. 왕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되더라도 어쨌든 일단 군주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그 자리, 왕은 없애기로 했지만 리더의 자리로 들어왔냐? 바로 이란 쿠데타에 등장했던 호메이니, 이슬람 지도자가 파리 망명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이란으로 되돌아와서 이 국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가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신정정치 체제로 가게 돼요. 근데 신정정치 이러면은 여러분들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신과 정치가 함께하는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외워지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슬람 지도자는 뭐라 그랬죠? 이란 국가에 웬 갑자기 이슬람 국가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슬람 지도자라는 것은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가 즉 국민의 지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무슨 뜻?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여기서는 없고요.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이란의 국민들은 그동안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왕조, 팔라비 왕조를 몰아내고 이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리더를 앉혀놓음으로써 혁명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란 혁명은 성공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란 혁명이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 뭐라 그랬어요? 이란 혁명이 성공하게 된 원동력? 그 안에는 서방 국가에 대한 반발심도 녹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조작질을 하니까. 조금 감정이입 되시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서방 미디어에 익숙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이 이란 혁명이 성공한 것을 끝으로 그냥 거기서 딱 끝. 이제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자 이러면 좋지만 집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굴러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상대를 이제 왕조를 무마시키고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항상 모든 집단에는 극소수나 일부가 너무 극단파가 있게 돼요. 그건 어느 하나가 정의일 수가 없는 게 극단파가 섞여 있게 돼요. 야,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까지만 하자라는 집단이어도 그 안에는 굉장히 극단파. 아니야, 쟤네 목까지 쳐야 돼.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마셔야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질을 잘하는지가 사실은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완벽한 정의는 없죠, 집단에는. 그런데 당연히 이게 잘 될 리가 없죠. 혁명까지 성공했으니까 신났어, 이미. 신났고 사람은 의뢰 그렇듯 그 여태까지 당해왔던 또 피해자들이 있고 또 자기가 당하진 않았어도 거기에 심취해서 저 사람들 전부 엄벌에 처해야 돼, 극단적인 엄벌에 처해야 돼, 이런 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입어서 너무나도 눈물겨운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팔라비 왕조랑 관계가 있거나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들을 지지한 사람들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거나 막 이래서 어떤 국가적인 처형이라고 부를까요? 국가적인 굉장히 인권을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만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적인 분란을 일으키게 된 사건도 함께 일어납니다.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흐름대로 계속 가다가 이제 1979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죠. 각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서로 국가끼리 그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함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사관이 있으니 이란 국가 안에도 미국의 대사관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외교관이 주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기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란 혁명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서방 국가에 대한 반발심도 있었고 이게 성공에 거두게 되니까 그대로 격화되는 것도 함께 되면서 정당화돼선 안 될 것이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0년 또는 81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 쪽에서 이제 미국인들 약 50명, 52명 정도를 인질로 잡고 잠깐 인질극을 벌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제가 연도를 언제부터 언제라 그랬죠? 1979년부터 1981년이라 그랬죠. 약 444일 동안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444일 동안. 만으로 1년, 횟수로는 약 2년 동안 인질로 잡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당연히 그동안 어쨌든 미국이 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그래서 잘못은 했지만 자 반대로 미국 인질로 잡혀있는 이 52명을 인질로 잡고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은 또한 이란에서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데 이때 1980년에는 무슨 일 중이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스피디하게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앞에 그 두 이야기가 발단이라서 굉장히 중요했고 이란 쿠데타와 이란 혁명이 매우 중요했고 자, 이 1979년부터가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가요. 1980년대는 무슨 시절이냐면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에 있는 인질국도 어느 정도는 왜 저랬는지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이 되고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게 돼요. 대부분의 우리 세대는 실제 현대전을 겪어본 적이 없은 사람이고 저도 없기 때문에 그 참상은 사실 실제로 얘기하기조차도 미안할 정도로 참혹할 테고 실제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상자 아닙니다. 사망자만 약 100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옛날 학교에 한 반에 한 명은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한 반에 한 명은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로 쳤을 때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특히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란이 얼마나 분에 차고 그런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라크를 지원해 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이제 이란의 국민들은 또 그러니까 물론 이란의 국민이 최고선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조심스럽게.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란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계속해서 좀 서로 같이 알자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정이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지. 이라크를 지원해줬고 계속해서 지원의 수위, 물자, 보급, 군비, 군사 물품 등을 지원해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때 당시 이란의 사망자 약 100만 명, 그리고 총 전쟁 기간 약 8년입니다. 지금 이제 유어 커넥터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은 토큐멘터리 전쟁사 국방 TV에서 자세히 다뤘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쟁사 자체를 완전히 다루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란과 미국이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라크 지원이 있었다라고 이란은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8년의 전쟁이 있게 되고 1980년 개전한 이라크 대 이란의 전쟁은 결국 8년 동안 진행이 돼서 1988년도에 아까 누구죠? 지도자 누구? 국민들이 지지하는 지도자 호메인이라는 지도자가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이라크와 이란 전쟁이 8년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란의 입장에서 이라크가 침공을 했는데 지원해준 쪽이 누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알고 있다? 미국이 지원해줬다. 지금 계속 얽히죠? 1950년대부터 지금 계속 얽히죠? 이미 여기까지만 들어도 세상에 어느 한쪽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스피드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럼 1988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냐? 지금까지. 자, 1988년도에 88년도 정전, 즉 이라크와 이란 전쟁이 끝났는데 여객기 격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객기예요. 공군 폭격기 또는 뭐 전투기 이런 거 아닙니다. 여객기, 사람이 관광 목적 또는 이동 목적으로 타는 비행 수단인 여객기가 격추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주로 테러라는 단어를 중동과 함께 접하게 되다 보니까 뭐야 또 뭐 테러가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미국의 군함이 사격 오발 또는 실수로 이란의 여객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로 오타낸 거 아니에요. 네, 주객이 전도된 것도 아닙니다. 1988년도에 이란의 여객기를 미국 군함이 격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인정을 하지 않았냐? 뭐 우리 군함이 아니다라고 미국이 발뺌을 했냐? 아니고요. 그것은 실수라고 확인된 다음에 실수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에는 사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할 만큼의 사과는 했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란의 우리 입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자면, 자, 우리가 한번 전쟁을 거치고 나서 정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을 뒤에서 침공한 쪽을 도와준 국가가 만약에 일본이라고 칩시다. 그럼 일본의 군함이 우리나라 여객기를 격추를 했습니다. 실수로요. 그러면 그냥 실수니까 넘어가 줄 수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는. 그죠? 각 정부끼리 전쟁 아니고선 싸우는 수단이 굉장히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그 정서라고 할게요. 한 국가의 정서. 한 국가의 정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어쨌든 중동 이란에 그냥 놓고 보는 거예요. 이란이 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란도 잘못했어요. 나중에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인을 인질로 1980년도에 444일 동안 52명을 인질로 잡고 그 외에도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일만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랑 계속 얽힌 거예요. 네. 유어 커넥터님 밥상 엎어야죠. 서재와이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그쵸?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얽혀온 겁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 1988년도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계속 얽힌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의 실수였으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많이 생략을 했지만 이 이란이라는 국가와 미국은 계속해서 티격태격을 이 사이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정서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봉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물러나지 않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중동발 테러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제가 이란도 정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국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거예요. 너무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냥 이란 입장에서의 미국도 너무 먼 길을 가버린 거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2002년도 이제 최근까지 왔죠.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다가 2002년도에 결국에는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 누구죠?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결국에 이때 2002년에 공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유명한 단어가 이때 등장하죠. 악의 축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악의 축에는 이제 이란을 포함한 이라크, 북한 등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악의 축 단어를 매우 다루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란을 주축으로 해서 이 악의 축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거지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야 이거 좀 우려가 된다. 앞으로의 관계도 우려가 된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 악의 축 지정이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그냥 발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악의 축으로 지정된 곳에는 이제 경제 제재를 전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제재를 하기를 요구를 했고, 미국이,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때 당시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프로그램, 즉 핵 개발 프로그램을, 무기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미국 쪽에서 썰을 풀었어요. 물론 중동 국가는 핵 보유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악의 축을 지정하면서 이 핵 프로그램을 지적을 합니다. 뭐 어느 한쪽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국제적인 공조로 이란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정서상으로 쟤네랑은 협력 못 해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란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나쁜 행동을 한다 이게 아니라 뭐 개선을 하든 뭘 하든 해야겠죠. 왜?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면 실제로 한 국가의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요거는 이제 제 이슈 하이라이트나 뭐 무역 관련된 영상이라도 제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신 현대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역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자기네 국가 안에서 생산하고 자기네 국가 안에서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수출을 하던 국가면 수출하던 만큼의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되니까 더 힘들겠죠. 국민들이 실직이 나겠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1950년대 얘기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 이 중동 국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석유가 나오는 국가고, 이 석유를 판매함으로써 나오는 많은 산업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중동 국가에서 이란의 지위는 떨어지게 되고 숱한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실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 말이죠. 물론 만약에 이란이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놓고 봐도 완벽히 잘못했다라고 쳐도, 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굶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국가에 해외에서 제재를 거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지 이러고서 받아들이고 사실 수 있나요? 그런 분 있으면 제 생각에는 종교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2002년도 있었고, 실제 경제적 국제적 공조 제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경제 직격탄을 맞다가 이제 잘 안 풀리니까 2015년에 요즘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드디어 벌어지게 돼요. 2015년에 이란과 미국은 핵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핵 합의. 이건 뭐냐? 자, 미국이 처음에 이란을 지목할 때 핵 프로그램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무기화를 시키는, 핵을 통해서 무기화를 시키는 저 개발 프로그램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이란은 우리가, 사실은 핵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쟁 억제나 뭐 이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핵을 그동안 개발한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너희랑 핵은 합의할게. 핵 합의를 할게. 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란 핵 합의에 미국과 이란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이란은 이제 우리가 핵을 어느 정도의 개발을 포기를 하면서 대신에 우리의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라는 일이 2015년에 있게 됩니다. 2002년에 악의 축 발언 이후로 있었던 경제 제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려나가면서 괜찮아지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2015년인데, 여러분들이 모두도 알고 있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의 대통령이 그 이후에 되게 되죠. 그리고 특정 단어가 국제 뉴스에 자주 뜨게 됩니다. 핵 합의 탈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물론 미국의 핵 합의 탈퇴라는 그 말을 할 때 미국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잘못해서 우리가 탈퇴하는 거임이라고 하긴 해요. 그리고 저도 이란이 100%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이란 편인 건 아니니까요. 이란 편인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합의를 일단 다짜고짜 서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더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핵 합의 탈퇴를 얘기하게 됩니다. 언제? 2018년에. 누가 대통령 된 다음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때 당시에 기후협약 탈퇴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냥 핵 합의만 탈퇴하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원래 이 핵 합의를 하면서 뭘 풀어줬다 그랬죠? 국제 경제 제재도 풀어줬었는데,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하니까 야 너희 경제 제재도 다시 할게 라고 하게 되면서 이란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약간 논스톱으로 달려오면서 쭉 들어만 봐도 이란이 미국이랑 왜 싸우는지는 알겠죠. 미국도 이란이랑 왜 싸우는지는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미디어는 어쨌든 단편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우리말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말로 왜 저렇게 갈구는가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저 둘은 이제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나마 대화로 확인이 되겠다라고 한 게 2015년이었던 거예요. 핵 합의가 진행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어른이고 여러분들 모두 똑똑하시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불안이 만들어내는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